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아름다운 섬, 자연을 간직한 섬 여수 금오도에 모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특별한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나무 판자에 담긴 여러 나라의 명언들, 형형색색 붓질을 더하니 알록달록 작품이 됩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집중하는 표정은 닮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지금부터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학생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여기서 학생 생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국인이라서 알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전 세계 11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섬마을에서 봉사활동과 문화 교류를 하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여수 금오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섬에 직접 살며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항공비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섬마을까지 온 이유는 K-드라마의 인기 때문입니다. In Vietnam, K-drama is really popular. So we just and I also watch their hometown cha-cha-cha and I want to discover the life here. 섬마을의 학생과 선생님에게도 국제 교류의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원래도 이제 해외 어학연수 가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영어도 배우게 되고 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국제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섬워크 활동 협업을 통해서 국제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큰 기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 중인 여수시도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수의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한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수의 섬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제 섬 워크 캠프. 매년 다양한 청년들이 전남의 섬을 방문하며 외딴 섬을 세계로 잇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 마지막 보도입니다. 비용을 아끼려 비양심적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간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소록도를 관할하는 병원과 단속 권한이 있는 고흥군에도 책임이 있는데요. 방치된 폐기물 양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소록도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이 관할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폐기물 사태에는 병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멀리 묻은 것도 아니고 관사 바로 옆에 딱 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관계자고 관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병원은 폐기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최근에 생기거나 몇 년 안에 생긴 게 아니라. 고흥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흥군은 소록도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어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가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청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고흥군청에 그냥 물어봤어요. 조사하는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나가면 그럼 신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 폐기물을 관리하는 조례도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고흥군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PP포대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광양시는 사전 신청을 해야만 폐기물을 버릴 수 있고 신청서에는 업체명과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흥군의 경우 5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5톤 미만이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부터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된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소록도. 환경단체는 소록도 땅에 묻혀 있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광주와 전남 열대야 일수는 26.4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종전 기록인 2018년 25.7일 이후 5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전남 지역의 귀농, 귀촌 가구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귀농 가구는 1,781가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고 귀여 가구 역시 6.1%가 줄었습니다. 귀촌 가구는 2만 8,3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귀농, 귀촌 가구는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부터는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를 두고 김문수 국회의원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촉발된 순천 정치권 내 이견이 순천 지역 갈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한 정기현 전 원장을 김주희 기자가 만나 전남권 의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중앙의료원장 임기를 마치고 순천으로 돌아오셔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인프라가 기관, 뭐 병원 수가 많냐, 의사 수가 많냐 이런 것들이 기본은 되겠습니다만은 양도 문제지만 질의 문제도 조금은 이제 좀 더 깊게 바라보면서 인프라, 특히 지역 의료 체계를 구축해가는 일들은 향후 또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떤 젊은 분들의 어떤 소화, 분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필수 의료 부분이 지역 의료 체계 속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최근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이제 정당성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전국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이제 이런 리더 역할도 하셨고 그런 전문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제 공립의대 유치와 관련돼서 유효한 절차인지 여부는 오로지 권한과 책임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두 기관이 행정문서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논의들도 더 활발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러니까 그 공모가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인지부터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도가 계획대로 오는 10월까지 추천 대학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2026년도에 이제 대학 신규 인원 이제 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의료개혁 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이제 얼마 있다가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신설의대 공모와 관련된 것은 거의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 전남도 도민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공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왜 10월 달까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동의대 또는 의대병원 두 곳 운영 등 몇 가지 이제 대안적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거의 이게 선례도 없고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한 지역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종합병원 국립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 생길 텐데 이 필요성을 통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권역과 지역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라는 걸 요구해야지 자꾸 어떤 시설만 덜컥덜컥 사놓으면 그걸 누가 거기에 의사는 어떻게 갖고 다른 의료 인력은 어떻게 갖고 시설 장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어떤 그냥 좀 아이디어 차원의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대표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남도가 지정하는 한 개의 대학이라는 말 한마디에 순천과 목포가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내부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결정하든 요건이 갖춰지면 둘 다 신설하겠다고 하든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표는 이어서 내부에서 싸운다는 핑계로 의대 신설을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2건을 확인하고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선거 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 3억 4,300여만 원을 직접 주도해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등 3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과 터미널 부지에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즈처럼 상업과 업무, 교통 등이 집약된 도시 속의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더니 결국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광천터미널 복합개발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백화점과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문화와 상업, 업무, 숙박 등 도시 속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백화점은 지금의 유스케어 문화관에 신관을 건설해 지금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커집니다. 백화점 신관 바로 옆으로는 40층 이상의 업무시설과 특급호텔, 교육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고 5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지상에 위치한 현재의 종합버스 터미널은 업무시설 건물 지하로 들어가고 그 공간은 시민휴식정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서는 가장 선진적인 고밀 복합개발 사례로 평가받는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스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지금 지역이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학생들이나 뭐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좀 생기면은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서를 받은 광주시는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협상 대상지 선정 여부를 신세계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거 복합시설 세대수와 공공기여금 규모, 교통대책 등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물론 신세계도 교통유발 요인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주변으로 광청동 재개발 5,000세대를 포함해 10,000세대가 들어선다며 교통혼잡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확장 사업으로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익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주거 및 상급시설이 밀집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문제랄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광주의 균형적인 발전. 신세계 복합개발의 총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이며 올해부터 2037년까지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의료원에 장애인을 위한 치료시설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2026년 1월까지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순천의료원에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예산 25억 원을 들여 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순천 강진의료원과 목포시 의료원 등 총 4곳을 올해 말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가 지역 상품권 특판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카드형 여수자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29일 여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7개 나라에서 21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통영을 거쳐 부산까지 220km를 항해하는 장거리 해상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개회식은 오는 30일 여수 웅천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대회 기간에는 해양 스포츠 체험교실 등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이 그제 국회를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김문수, 권양혁 의원을 만나 오는 10월까지인 진상규명 기한 연장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피해 신고 7,456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희생자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 전체의 9.4%에 달합니다.